안녕하십니까. 2019년 에듀엘 스포츠 지도사 한 권 끝장을 공동 집필한 유동균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018년 스포츠 사회학 기출문제 해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억과 니은에 알맞는 용어는 친구들과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치면서 장난을 하는 경우, 기억의 한 형태가 되지만 제도화된 규칙 하에서 상대방과 경쟁하는 수형은 니은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앞에서 얘기한 장난을 치면서 물장구를 치면서 장난을 쳤죠. 그럼 이건 놀이에 해당되겠죠. 자, 두 번째, 규칙 하에서 상대방과 경쟁하는. 자, 규칙만 있다라고 하면 게임이 될 수 있겠지만 규칙 하에서 상대방과 경쟁하는 것은 스포츠죠. 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사회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잘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효과적이겠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학교 상시합숙제도, 주말 리그제 시행,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화, 그 다음에 최적 학력 기준 설정. 자, 학원 스포츠라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업 스포츠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상업화된 스포츠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어떤 상시적인 합숙 제도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주말 리그제 시행과 학교 운동부의 어떤 투명화, 그리고 운동선수들의 최저 학력제 도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에서의 스포츠 역할 중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되었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네. 자, 보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적 항의, 항의의 성격은 아니겠죠. 국가 경쟁력을 표출하는 문제는 역시 아니겠죠. 외교적 친선 및 승인, 예, 맞는 얘기죠. 올림픽 정신에 입각한 평화를 내세우고 남북한이 지금 교류가 끊어져 있던 부분들을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통해서 평화를 증진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상업주의 스포츠의 출현 및 발전의 사회 경제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않는 것. 자, 1번 인구의 고령화, 2번 스포츠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거대 자본, 3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4번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자, 앞서서 얘기한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조건하에 해당되지 않겠죠. 답은 1번이 나와 있고요. 자, 2번과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와 경제적인 어떤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는 답입니다.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미디어에 내포된 이데올로기와 이를 보도하는 방식이 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바르게. 자, 국가 이데올로기는 특정 선수만이 아닌 모든 선수를 함께 부각하는 보도. 아니죠. 국가 이데올로기는 국가주의를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젠더 이데올로기,
여성 선수의 탁월한 기량에 초점을 두고 보도. 자, 이건 역시도 특정한 어떤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남자와 여자 모두를 공통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여 스포츠의 소비를 유도하는 보도. 예, 맞죠? 자, 4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 결과만을 중시하고 항시 승자의 시각에서 보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어떤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서 일탈 행동에 대한 적응 형태와 특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르게. 자, 그렇다면 한번 지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스포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거는 반란주의가 아닌 혁신주의죠. 네. 혁신주의입니다. 자, 2번 도피주의. 스포츠에서는 승패보다 규칙을 지키며 참가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도피주의가 아니고 의회주의죠. 의례주의입니다. 자, 3번 혁신주의. 기존의 스포츠를 거부하고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혁신주의가 아닌 반란주의가 되겠죠. 의례주의와 반란주의. 자,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동조주의. 스포츠에서는 규칙을 준수하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서 얘기한 바르게 연결된 것은 4번이 맞는 답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선수의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공식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대중을 자극하고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위주의 스포츠 관련 보도를 지칭하는 용어는, 자, 4가지 보기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 저널리즘. 팩 저널리즘은 보통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어떤 저널리즘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죠. 자, 옐로우 저널리즘. 자, 옐로우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얘기한 선수의 사생활이나 비공식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대중을 자극하고 호기심에 호소하는 그런 저널리즘이 맞습니다. 자, 하이에나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사회에서 약간 지식이라든지 지위가 낮은 그런 사람들을 약간 비하하는 어떤 그런 보도 형태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하이에나 저널리즘이죠. 뉴 저널리즘은 어떤 새로운 방식의 저널리즘을 뉴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투민의 스포츠 계층 형성 과정 중에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설명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에서 우수한 미드필더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체격, 체력, 순발력 등이 뛰어난 신체 능력뿐 아니라 경기 흐름을 읽고 조율할 수 있는 통찰력이 탁월한 개인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평가, 지위의 분화, 보수의 부여, 지위의 서열화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한 축구는 어떤 단체 경기죠. 단체 경기, 단체의 소속 중에서도 어떤 한 선수가 체격, 체력, 순발력, 그리고 읽고 조율하고 그리고 통찰력까지 갖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하면 리더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위의 서열화가 되겠죠. 서열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기의 내용에 나타나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입니다. 여기 영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 이름을 넣어서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농구 주전 선수인 동균이는
1차전 경기에서 어깨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팀의 승리와 메달 획득 때문에 감독은 응급처치 후 동균이를 다시 경기에 출전하도록 강요하였고 이후 부상이 심각해져서 결국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기를 한번 같이 보면서 해볼까요? 사회 통제 기능. 사회 통제하는 기능은 아니겠죠. 사회 차별 기능. 사회를 차별하는 기능 역시 아닙니다.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자, 신체 소외 기능. 네, 그죠? 지금 무리하게 어떤 팀의 승리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고 신체를 소외시켰죠. 그래서 신체 소외 기능이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정치 스포츠 이용 방법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현되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징은 직접 자각할 수 없는 의미나 가치 등을 유사적인 표현을 사용해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상징의 과정을 통해 대중은 선수나 팀을 자신과 일체. 자, 이 부분은 일체시킨다라기보다는 어떤 혼동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네. 혼동된 상태입니다. 자, 상징과 동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는 조작이다. 그죠? 일정 부분 조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4번 상징 동일화 조건은 일련의 과정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탈적 부정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자, 천천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상대방의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는 과도한 야유입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금지 약물 복용,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승부 조작, 승리를 위한 심판 매수 및 금품 제공. 자, 앞서서 얘기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로 비유하자면 홈팀 관중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합을 하러 온 반대팀 선수들에게 야유를 보내겠죠. 하지만 그 야유가 부정행위에 해당될까요? 그죠? 부정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얘기한 2번, 3번, 4번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매수 및 금품 제공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되겠죠. 하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인간적으로 좀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좀 나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부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스포츠 계층의 특성 중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인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으로 구분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보편성으로 맞는 얘기죠. 태권도, 유도, 승단 체계에 따라 종목 내 계층이 형성된다. 그렇죠? 1단과 5단, 1단을 갖고 있는 사람과 5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보편성을 얘기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3번, 프로스포츠 태동 이후 운동선수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편성인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태동 이후의 어떤 역사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편성이 아닌 역사성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종합격투기는 체급에 따라 대전료와 중계권료 등의 차이 등이 있다. 예, 맞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답은 3번의 역사성을 이야기한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아래 내용에 나타나는 스포츠의 교육적 역기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문제를 푸실 때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천천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기능을 보기 위해서 찾아서 바르게 묶은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보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균이는 초등학교에서 씨름 선수로 활약하면서 늘 좋은 성적을 내는 상위권 선수였다. 학교의 명성을 높이려는 A중학교에서 메달을 따는 조건으로 동균이에게 장학금 형태의 학비 보조, 숙식 제공, 그리고 학업 성적 보장을 해주겠다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동균이는 A중학교로 진학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보기 내용만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 좋은 행동 같지는 않아 보이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승리지상주의. 그렇죠. 아무래도 승리에 취해서 이런 좀 안 좋은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학원 스포츠의 상업화. 그죠? 보다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과외를 보내고 어떤 상업 스포츠가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죠. 일탈과 부정행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썩 좋은 모습이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학비 보조 숙식 제공뿐만이 아니고 학업 성적을 보장해주는 그런 약간 편법적인 부분이 있죠. 일탈과 부정행위. 참여 기회의 제한. 참여 기회를 지금 앞에 있는 예시에 있는 동균이에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죠. 학업에 대한 편법과 관행이죠. 자, 요거는 앞에서 얘기한 학업 성적 보장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비인간적인 훈련. 이미 동균이라는 학생은 잘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굳이 비인간적인 훈련을 하진 않겠죠. 뭔가 우월하고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캐년의 스포츠 참가 유형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스포츠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특정 선수나 팀 또는 경기 상황에 대해 감정적인 태도나 성향을 표출하는 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행동적 참가. 아니죠. 여기 얘기하는 거지만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겠죠. 인지적 참가. 뭔가를 인지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탈적 참가. 역시 뭔가를 일탈해서 하는 참가는 아니죠. 정의적 참가. 그렇죠. 내가 순수하게 실제로 뭐 행동에서 참여하진 않고 있지만 어떤 감정적이나 그 팀이나 그 선수에게 굉장히 좋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고 정의적인 참가를 하고 있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기에서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 자, 바르게 묶인 것입니다. 바르게. 자, 어떤 게요?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그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보급 및 확산. 대중매체가 스포츠에 하는 것이니까 미디어 보급과 확산에 미치는 것은 아니죠. 경기 규칙과 경기 일정의 변경. 자, 여러분들이 스포츠 사회학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점점 어떤 미디어에 더 노출 횟수를 높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츠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쉽게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퇴근 이후의 시간, 그런 시간들로서 경기를 편성하죠. 뭐 생략적으로 얘기하자면 낮 시간대에 운동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지만 밤에 경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 되겠죠. 예, 맞는 얘기죠. 스포츠 인구의 증가. 예, 맞습니다.
스포츠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실제로도 증가하고 있고 그게 바로 대중매체가 바로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포츠 연구의 변화. 예, 맞습니다. 매체에 보도가 되고 자꾸 노출되면서 보다 세련된 어떤 패셔너블한 디자인의 유니폼이라든지 어떤 좀 새로운 감각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운동 도구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죠. 미디어 기술의 발달. 자, 이거 미디어 기술 자체의 발달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스포츠 종목의 창출. 예, 맞습니다. 미디어가 지금 하고 있는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굉장히 신선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있지 않았던 운동 종목이 올림픽 시범 종목이 되거나 아시안게임 시범 종목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기업, 디귿, 리을, 비읍입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16번 보기와 같이 스포츠의 세계화로 인해 파생되는 현상, 세계화로 인해서 파생되는 현상입니다. 보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야구, 축구 선수들의 해외 리그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축구, 농구, 배구 등에서 많은 외국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오늘 제가 올 때 들어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또 외국의 선진 리그에 가서 어떤 경기를 펼치면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또 기쁨을 느끼고 있죠.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자, 보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국소주의. 국소주의라고 볼 수는 없죠. 스포츠 노동 이주. 예, 맞습니다. 노동이 이주하고 있는 거죠. 노동시장이. 스포츠 민족주의는 아니죠. 스포츠의 제국주의도 아닙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또는 해외에 있는 좋은 우수한 기량의 선수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리그의 어떤 그 실력들을 높이고 있죠. 그런 부분은 바로 스포츠 노동 이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스포츠 사회화 과정의 특징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한번 보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넣어서요. 동균이는 어린이날에 야구를 좋아하는 삼촌을 따라 처음으로 야구장에 가게 되었다. 처음 보는 현장 경기에서 실제로 본 선수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 다음 날 부모님을 졸라 주변에 있는 리틀 야구단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자, 어린이날에 야구를 좋아하는 삼촌을 따라갔죠. 그죠? 처음 봤는데 그 경기가 너무 멋있고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부모님을 졸라서 리틀 야구단에 입단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험을 통해 자신이 속한 특정 사회의 가치, 태도, 행동 양식들을 습득하는 과정. 자, 위에서 얘기하는 과정은 습득하는 과정은 아니죠. 그죠? 사회화 주관자나 중거 집단의 영향을 수용하여 스포츠에 참가하게 되는 과정. 예, 그렇죠. 스포츠에 참가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과 4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스포츠를 통해 페어플레이, 바람직한 시민의식 등과 같은 인성, 도덕적 성향이 함양되는 과정. 이 부분이 지금 이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죠. 스포츠 활동에서 학습한 기능, 특성 등이 다른 사회 현상으로 전이되는 일반화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참가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상업화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 중 관중의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 내지는 규칙의 변화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구의 랠리 포인트 시스템, 농구의 공격 시간 제한, 테니스의 타이 브레이크 시스템, 야구의 신생팀 창단 제한. 자, 앞서서 얘기한 1번과 2번, 3번의 경우에는 배구, 농구, 테니스를 보다 박진감 넘치는 어떤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서 루즈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새롭게 나온 규칙들이죠. 그죠? 하지만 야구 신생팀 창단 같은 경우에는 구조나 규칙의 변화의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창단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기에서 스포츠의 역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역기능을 한번 여기서 뽑아보도록 할까요? 스포츠의 공정성 및 질서체계 훼손. 그죠? 이건 순기능이 아니고 역기능이죠. 스포츠 참가자의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 그죠? 부정적인 영향. 맞습니다. 사회적 안전판의 기능. 이거는 역기능이 아니고 순기능이겠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창의적 기회. 자, 이건 역시 역기능이 아니고 순기능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기억과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해설을 쏙쏙 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마지막 문제까지 왔는데요.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스포츠 사회화의 주관자는 무엇인가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메달 획득 장면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자 보도가 됐죠. 국내 수영장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수영 강습 신청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다.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수영 전공자입니다. 수영선 출신이고요. 물론 박태환 선수는 저보다 어린 후배 선수이지만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선수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박태환 선수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수영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라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또래 친구, 대중매체, 학교. 자, 답은 3번이겠죠? 앞에서 얘기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네, 언론이라는 건 즉 대중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18년 스포츠 사회학 기출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스포츠 사회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역기능, 순기능 이런 지문을 잘 읽어보시고 천천히 한 번 더 생각하신 다음에 푼다면 충분히 누구나 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어떤 과목이 가장 수월하냐? 그거는 성향이나 전공이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습관들에 따라서 다른데요. 스포츠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에서 스포츠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작년에 이어서 스포츠 지도사 문제집을 집필하고 또 발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됐는데요. 독자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